비만 유전자를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비만 유전자 중에서 지방 축적, 에너지 대사, 과식 유발 세 가지 유전자를 볼 수가 있는데 지방 축적 유전자는 말 그대로 드시는 게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러면 사실은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지방을 태워주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하시면 지방이 타잖아요. 그래서 지방 축적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정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 외형적인 것도 살펴보셔야 되고 내가 혹시 관절이 안 좋다 그러면 관절 건강을 지킨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살이 빠지시는데 과거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으시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절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본 다음에 수천적인 상태를 잘 버무려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주는 게 맞고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 드시는 것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같은 양을 먹어도 나만 유독 지방으로 저장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중성지방 쪽이에요. 중성지방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맞아요. 지방으로 얘가 바뀌어요. 변이가 되고 그러니까 지방이 더 많이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단 조절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셨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이제 다이어트가 되시는 거고요. 사장님은 그나마 다행인 에너지 대사 유전자가 좋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나마 몸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유전자가. 이거마저 깼으면 그냥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 여기가 발현이 되면 그나마 양호해요. 얘는 다 괜찮은데 이쪽 유전자가 깨지시는 분들은 뭘 해도 잘 안 되세요.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그나마 사장님 운동을 하면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불이 들어오신 분들은 운동을 하셔도 잘 안 빠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운동은 중간 정도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과격한 운동이니까 오히려 운동의 그 단계를 조금 내려주시고 여기는 식단 조절 플러스 양 조절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과식 유발 유전자는 발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드세요. 깨지신 거예요. 이런 분이 발현이 되신 거예요. 과식 유발 유전자가 뭐냐면 폭식 유전자예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폭식을 해버리는 유전자인데 이게 발현이 되신 분들이 드시는 거고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가 깨져 있어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자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다른 거죠. 저는 생활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발현이 안 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다 깨져 있어요. 깨져 있어서 폭식을 하거나 뭘 먹거나 이래야 스트레스가 풀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머리에 전달이 늦어요. 뇌에 신호가 늦게 와요. 배가 불러요. 여기쯤 왔을 때 신호가 와야 되는데 여기쯤 왔을 때 신호가 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먹었는데 그리고 손 내려봤자 이미 먹을 만큼 먹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쯤 오면 배가 불러요. 그래서 내려놔요. 그래서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반대로.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유의하시면 식단 조절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내가 어떻게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지만 정립이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발현이 있으신 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심하게 해버리시면 더 땡겨요. 배가 고파요. 힘들어서. 그러면 다이어트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 상태를 정확히 아셔야만이 정확한 식단 관리,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갈 수 있게 계속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이제 탈모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유전자를 봐요. 안드로이드, 남성 탈모,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 있는 탈모고요. 원형 탈모,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이쪽에 혹시 내가 발현이 있다 그러면 항상 남성 호르몬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남성 호르몬이 빠져버리게 되면 탈모가 바로 온다는 뜻이고요. 대부분 남자분들도 갱년기가 있어요. 이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같은 경우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드는데 네네. 저도 나이 들면 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런데 보충해야 보충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 탈모가 다 깨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 아이를 낳았다면 이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세요. 혹시 자녀분 중에 남자 아이가 있다라는 이런 거예요. 아빠에게서 남성 탈모 2개가 다 깨져 있고 엄마로부터 1개가 깨져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2개를 다
갖고 태어나면 분명히 엄마는 탈모가 없는데 나는 탈모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아빠가 탈모가 없고 엄마도 탈모가 없어요. 이런 유전자예요.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 아빠의 안 좋은 거, 엄마의 안 좋은 거를 다 갖고 태어나서 머리가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전자 검사는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해주셔야지 가장 좋으세요. 앞서서 이제 비만 관리하는 부분에서 봤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식단은 우리가 한 집안의 식단은 다 똑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엄마는 예를 들면 비만 유전자가 있고 아빠는 비만 유전자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둘이 크로스가 돼서 한 아이는 100%다 발현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 아이는 100% 발현 안 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 때 그 식단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비만 유전자를 완벽하게 갖고 태어난 아이는. 근데 우린 모르니까 여지껏 같은 식단을 먹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하시게 되면 아이의 건강을 어렸을 때부터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죠. 이제 남성 탈모,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호르몬 관리 좀 신경 쓰시게 되는 거죠. 이왕 나이가 먹어서 호르몬이 빠져서 남성 갱년기를 제품을 드신다 하지만 이미 20대에 빨리 오시는 남자분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더 빨리 남성 호르몬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탈모를 해놨는데 이게 진짜 제 거예요. 네, 사장님 거예요. 사장님도 아버님으로부터 갖고는 태어난 거예요. 왜냐면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가지고는 있지만 여성 분이기 때문에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사장님은 탈모가 오셔서 그러니까 항상 이 면역 관리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 내가 갑자기 너무 피곤해진다거나 이럴 때도 빨리빨리 기력 보충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방치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안 좋으셨던 게 콜레스테롤 쭉 갈게요. 콜레스테롤 아까 사장님 얘기 들으셨죠?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4개의 유전자를 보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요 2개의 유전자거든요. 지금 이제 LIPG 유전자하고 이제 ABCA1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피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유전자예요. 쉽게 말하면 내피, 뭔가 안쪽에 있는 이제 껍질들이죠. 닭껍질, 장어류, 그다음에 육류의 내피, 그러니까 뭐 알 같은 것도 해당돼요. 우리 알탕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이런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유전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 지금 사장님 하나씩 깨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과도하게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이제 계속 발현이 되시면 심장병으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앞으로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을 신경 써서 드시면 훨씬 더 건강 관리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고 지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앞서서 유산소 운동을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또한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하게 되었을 때 이 유전자까지도 관리가 같이 되는 거죠. 중복 흡수가 되는 거죠. 그냥 운동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운동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유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어요라고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게 돼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혈압. 혹시 집안에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집안에 음식 먹는 습관이 어떠세요? 어머님으로부터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뭐 고기류를 좋아한다, 채소류를 좀 잘 뭐 먹는다 이런 쪽. 밥을 제일 좋아해요. 밥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기류 같은 거.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기류 같은 거는 안 드셔서 혈압 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났지만 잘 관리가 되셔서 발현은 안 되셨지만 방금 탄수화물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서 이제 살은 조금 찌게 되신 거죠. 탄수화물 자체가 지방.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이 조금이라도 있는 음식을 드시면 다 축적이 되신다고 보면 되고요. 중성 지방 농도가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탄수화물마저도 지방으로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맞아 떨어지면서 지방으로 조금 축적이 됐지만 사실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관리 식사량을 조금만 조절하시면 이런 분들이 바로 살이 빠지세요.
하지만 맞을 수 있대요. 하지만 이제 혈압 쪽은 제가 혹시 가족력이 있는지 여쭤봤던 거는 잘 관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내가 유전적으로 안 좋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라든가 식습관이 좋으면 발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안 좋으신 분이 안 좋은 걸 하게 되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쭤봤던 거 때문에 혈압이랑 헬스, 카페인 대해서 들어볼게요.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매우 좋아하세요? 남들이 모르시니까. 지금 제가 아까 살짝 커피만 먼저 좀 봤어요. 제가 커피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장님이 카페인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유전자로 태어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CYP1A 추가하는 거는 분해. 카페인은 분해하는 유전자고요. 요거는 대사, 속도와 관련된 유전자인데 지금 속도 유전자가 완전히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드셔도 분해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속도마저도 느낄 때는 축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그다음에 여기 갑상선 남자는 전립선. 다 외우셨네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당과 말 그대로 카페인이 몸에서 충족해서 나가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카페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커피일 뿐이고요. 커피 중에서도 이제 회사마다 카페인의 함량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같은 커피를 아메리카노로 한 잔 드신다고 하더라도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할리스 대비대 한 4배 이상? 4배 정도? 3배 반 정도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내가 먹더라도 조금 조절을 해서 드시거나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 하면 이제부터는 디카페인을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디카페인이라는 건 카페인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먹으니까 멋있어 보여서 디카페인을 먹는 게 아니라 맞다, 나는 카페인을 잘 분해하는 유전자가 없지, 근데 커피는 좋아하니까 자제를 하거나 아니면 디카페인 쪽으로 이제는 드시는 게 바뀌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쉽게 말하는 녹차, 아이스크림, 아스무디, 그다음에 드링크 음료에도 모두 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또 주의를 하시겠죠. 불필요한 음료수는 안 드시게 되실 거고 같은 커피를 먹더라도 맞다, 디카페인 이러면서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음식을 드시는 방법 자체가 바뀌는 게 건강한 유지작이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비를 쓰는 것보다는 알고 관리하는 게 좋고 남들이 아는 상식이 나에게 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아는 상식이 누군가에는 독이 된다는 거를 나는 유전자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명한 식습관, 그다음에 현명한 소비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은 안 좋은 것만 말씀드렸고요. 다음 오면 제가 한 목 하나하나마다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언제 또 오실 예정이에요? 가급적이면 내일 오죠.